팁의 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에 대해 분석해드립니다. 부자되는 좋은 습관, 재테크의 법칙. 18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자, 지난주 채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줬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이제 제가 이제 채권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펀드를 좀 활용해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 등급이나 신용 등급에 대해서 채권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저축할 때는 우리가 BIS 비율이나 이제 또 고정의 여신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다 보면은 금융상품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결국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도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좀 수익 높게 나오는 이런 방법 찾을 텐데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느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소개할 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편에서도 조금 펀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금융상품, 이번 주 제목은 이겁니다.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라. 자, 보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융상품에는요. 근데 내가 수수료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한다면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별로 지금 수수료가 붙는 상품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수수료 체계를 잘만 이해하셔도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자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은요, 내가 어떻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체계에서 똑같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체계 차이에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1%, 2%도 중요하지만 이 수수료도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한 1에서 2% 정도, 보험 같은 경우는 막 10%씩 10% 이상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 체계를 잘만 이해하셔도요,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일단 펀드와 보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펀드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자 이렇게 제목으로 했는데요. 같은 주식형 펀드입니다. K라는 주식형 펀드 클래스 A, K라는 주식형 펀드 클래스 C.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실 때 이런 거 보셨나요? 클래스 A, 클래스 C. 아마 봤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분명히 예금 적금을 가입을 했는데 통장을 가져와서 보면은 무슨 주식형 클래스 A.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펀드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펀드의 이름을 플레임을 다 알고 계십니까? 클래스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아시는 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만약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잠깐 그 펀드 통장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살짝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지? 자, 이런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똑같은 펀드인데도 클래스 A와 클래스 C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 클래스 A와 클래스 C는 뭐냐면은 수수료의 차이입니다. 수수료 체계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A 상품들은 대부분 몇 개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선취 수수료가 부과를 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넣는데 통장에 바로 그날 찍어보니까 99,000원 돼 있는 상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클래스 A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펀드는 어쨌든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더 고수익을 내고 싶은데 주식의 개별 종목을 사서 내가 투자하자니 그 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 주식이 오를 건지 아니면은 또 괜히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내가 직접 투자는 못하고 누군가 전문가가 좀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맡기는 게 펀드 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그 대행을 시켰으면 그 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건 당연하겠죠. 이걸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자분의 수수료가 있을 거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수수료는 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이제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할 때 펀드를 이제 돈이 들어갈 때 내는 선취 수수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를 찾을 때 일정 기간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목표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라는 게 있고 복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찾게 되면은 3개월 이내 이익금에 대한 뭐 70%, 60% 이익금에 이런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 3개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환매 수수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1년의 환매 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요. 3년의 환매 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뭐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펀드 보수라는 게 있는데 보수는 내가 돈을 맡기는 순간 1년에 한 번씩 이 운영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 보면은 예를 들면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1.57% 정도가 보수인데 그중에 0.75%가 판매자분,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수수료다. 그래서 0.75%. 근데 0.762%는 뭐냐 보니까 운영회사,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들이 있죠. 뭐 신탁 운영회사들이 가져가는 운용보수. 그 다음에 수탁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는 우리가 돈을 가입을 하면 그 운용회사에 바로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은행 대부분 1금융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이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이 운영회사는 여기에다가 오더, 그러니까 즉 이 돈을 어디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보관하는 회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탁보수가 또 따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 1.56% 정도가 이 클래스 A 상품의 총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선취 수수료 1%가 있고 보수가 1.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C는 이렇습니다. 클래스 C는 어떠냐면 선취 수수료 없습니다. 선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총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만 있는 거예요. 클래스 C는 1.807%다. 그래서 판매 보수가 1%, 운용 보수 0.762% 똑같고요. 수탁 보수 0.3%, 사무 보수 0.15%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펀드인데 A 상품은 선취 1% 플러스 1.56%니까 총 2.56%의 보수네. C 상품은 1.81%네.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보기에는 C 상품이 좋은 것 같죠? 내가 클래스 A 잘못 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설명을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월 10만 원씩 불입을 했고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1983년 1월자에 114포인트 시작을 해서 2010년 2000포인트 정도 넘었다 그러면은 약한 20배, 그러니까 연평균 10%씩 주식시장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거든요. 그냥 10% 수익률이다. 물론 이게 될 리가 없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10% 수익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수익률 가정을 했을 때 월 10만 원 수익 넣게 되면 1년에 얼마씩 넣게 되죠? 120만 원을 넣게 됩니다. 120만 원에 10% 수익률이면 얼마가 됩니까? 132만 원이 돼야 되죠. 13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 A와 C의 차이가 조금 틀립니다. A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1% 선취 보수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월에 1,000원씩이 빠지고 1년에 12,000원의 선취 수수료가 빠지고 나머지가 투자가 됩니다. 즉 118만 8천 원이 투자가 돼요. 118만 8천 원이 투자가 돼서 10% 수익률이 붙으면 130만 6,800원이 되는데 여기 130만 6,800원에 대해서 또 1.56%의 수수료가 부과돼서 2만 386원이 수수료가 빠지고 내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느냐? 127만 4,414원이 찍혀 있게 됩니다. 같은 펀드 클래스 A일 경우에. 클래스 C는 어떻게 되냐면은 120만 원이 그대로 투자가 되죠. 12,000원에 수수료 없이 그대로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10% 수익률이 붙게 되면 120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12만 원이 수익이 붙게 되죠. 그러면 132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 C 같은 경우 1.95% 정도의 수수료가 빠집니다. 전체 다 합게 되면. 그러면 132만 원 곱하기 1.95% 하면 25,740원. 내가 받는 돈은 129만 4,260원. 같은 수익률이 낮고요. 같은 펀드예요. 근데 클래스 A냐, 클래스 C냐,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냐, 후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냐인데 선취 수수료 펀드는 127만 4천원을 쳤지만 후취 수수료가 붙는, 그러니까 보수만 붙는 상품은 129만 4천원을 받는다. 어느 게 좋아요? C가 좋죠. C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구조를 보세요. 어떠냐면은
선취 수수료 상품은 원금 플러스 원금에서 1%가 빠지는 대신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1.56%만 빠지는데, 이제 판매 보수만 붙는 C형 상품은 원금 플러스 수익 금액에 대해서 1.95%, 즉 약 한 0.4% 정도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보통 펀드를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3년의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 10년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원금 1,200만 원을 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약 한 1,494만 4,419원에서 이제 후치 수수료 24만 3,133원 빠지고 1,469만 9,286원을 받게 되지만, C 같은 경우는 내가 쌓인 돈, 그러니까 1,200만 원 플러스 수익 금액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빠지다 보니까 1,369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원금 1,200만 원을 넣었는데 A형을 선택했냐 C형을 선택에 따라서 무려 100만 원 정도가 받는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수수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3년 이내에 찾을 돈이란다면은 C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취부 수수료가 안 붙는 펀드를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펀드를 가입을 하는데 내가 3년 만기를 좀 설정을 해가 3년 이내에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취 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하면 C형을 권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우리 아들 학자금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한 10년 후에 대학 자금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선취 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사세요. 내가 언제 쓸 거냐, 거기에 따라서 좀 일찍 찾을 거다, 그러면은 선취 보수가 없는 거, 좀 오래 가져갈 거다, 선취 보수가 있는 거,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형과 C형의 차이점, 클래스가 어떤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험 상품을 보죠. 보험 상품 누구나 다 인식을 하시죠. 1, 2년 이내에 찾으면은 반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요. 보험 상품은 왜 그러냐면 바로 사업비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비라는 건 뭐냐면은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붙습니다. 일단 먼저 계약 체결 비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설계사라든가 뭐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대리점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10년 납입 상품이다 그러면은 매월, 지금 제가 모 회사의 한 상품을 가져왔는데 기본 보험료 20만 원짜리에 여자 32세 분이 가입을 할 때 가입 금액, 이 연금 상품이거든요. 10년 납 상품이니까 총 2,400만 원이 가입 금액이 되는데, 이때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7년 이내,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는 금액의 7년 이내까지는 20만 원 중에 13,420원, 6.71%가 계약 체결 비용이다. 그리고 7년을 넘어가서 10년 사이에는 4.61%, 9,220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10년 이후 동안 가져갈 때는 이 계약 체결 비용은 이제 납기가 끝나면 더 이상 붙진 않아요. 근데 계약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 관리 비용은 납입 기간 이내, 10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3,420원에다가 또 1,600원, 5.3%의 사업비가 또 붙어요. 20만 원을 냈는데 24,000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집니다. 즉 12%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후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매년 연금 지급 시까지 기본 보험료의 1.5%, 약 3,000원 정도가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야, 이런 뭐 상품은 딱 설명을 듣는 순간 보험 상품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내가 20만 원을 냈는데 20만 원 중에 13%, 거의 14% 정도가 사업비, 그러니까 약 한 28,000원 정도가 사업비 받아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수익률이 10%도 안 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이라 하더라도 또 사망에 대한 보장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500에서 1,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20만 원 중에 약 한 383원부터 그리고 최고까지 가면 1,900원 정도까지는 또 붙게 된다. 그 다음에 펀드처럼 운용보수가 붙는데,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펀드 운용보수는 1.56% 정도였죠. 1.6% 정도였죠. 일단 변액보험이나 이런 이제 보험 상품들에서 운용보수는 대부분 0.5% 내외입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원금 보장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최저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증 비용이 있어요. 보증보험료처럼. 그게 연에 약 한 0.5% 정도가 또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붙어도
14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찾았는데 내가 분명히 240만 원을 냈는데 120만 원밖에 못 찾는 거예요. 왜?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해지 공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해지 공제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금이나 우리가 뭐 애들을 위한 어린이 변액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어린이 저축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죠? 연금이다. 노후에 쓸 목적, 최소 10년, 20년 이후에 내가 노후에 쓸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 돈을 운영하는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를 해서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 3년 이내에 찾는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다수의 가입자들의 돈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공제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해지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1년 이내에 찾으면은 아까 월 20만 원씩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에 240만 원을 내시는 분이 1년 이내에 찾으면 80만 원. 그러니까 해지 공제비 33.5%를 바로 차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20만 원밖에 안 냈다. 6개월밖에 안 냈다. 그럼 받는 게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80만 원이 빠지고 사업비 빠졌으니까. 2년 내에 찾으면 67만 원 줄게 됩니다. 그리고 3년에 53만 원, 4년에 40만 원, 5년에 26만 원, 6년에 13만 원, 7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은 가만히 보면은 한 4, 5년 이내에 찾으면 원금이 안 돼요. 그러면 저축성으로 가입했는데 원금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10% 이상의 사업비를 빠졌고 그 다음에 해지 공제금이라는 것도 가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이내에 찾을 땐 당연히 원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가입하느냐? 그럼 왜 가입할까 진짜? 비과세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수수료 체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수수료 체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는데 아까 선취 수수료 상품과 그냥 판매 보수만 붙는 상품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경우는 약 0.8%대를 빠지게 됩니다. 근데 펀드는 아무리 적게 빠지더라도 약 한 1.4%에서 1.5%대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0.8%, 0.6%의 갭 차이가 나죠. 대신 펀드는 원금에서 10%를 뺍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쌓이면서록 원금 플러스 수익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펀드보다는 보험이 빛을 발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쌓이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을 넣었다. 10년을 넣고 한 12년 정도를 넣고 20년 정도가 됐을 때를 가정만 해보면은 어린이 보험 기준으로 제가 한번 판단해봤어요. 그랬더니 월 연에 240만 원씩 12년을 넣어가지고 2,880만 원을 넣어가지고 찾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펀드로 했을 때 약 한 5,239만 5,116원을 받습니다. 20년 뒤에 자녀가 이제 막 커가지고 성장을 했다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보험 상품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 플러스 수익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5,900 정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같은 금액인데. 비과세 부분은 논외로 제하고 수수료 체계 차이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펀드가 좋다, 보험이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년 이상의 기간을 가져가가지고 찾을 돈이다 한다면 보험 상품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0년 이내에 찾을 돈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예금 상품이나 펀드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초반에 분명히 이 재테크의 법칙 시작할 때 이 내용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년 이내에 써야 될 자금이면 가장 중요한 건 황금송이에요. 바로바로 내가 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써야 될 자금은 CMA로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3년 사이에 써야 될 자금 같은 경우는요. 정기 예적금 CMA와 정기 예적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금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묶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찾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가는 데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펀드와 보험을 좀 비교를 해보죠. 펀드 같은 경우는 약 한 1.5%대 수수료가 붙다 보니까 3에서 10년 사이에 써야 될 자금은 펀드를 가져가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안정성이 중요하다. 목돈이 쌓이면 얘도 적립식이 아니라 목돈이 쌓이게 되면 얘도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금리형 상품이 된다 보니까 이것도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반드시 조금은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70% 이상을 가져가게끔 설정을 하자. 그리고 10년 이후에 써야 될 자금은 연금저축,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저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노후자금용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기간이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 대학자금, 우리 아들 결혼자금, 우리 딸 결혼자금, 우리 아들 결혼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 보험 상품들 보면 어린이를 위해 특화된 상품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수료 체계에 의해서 좀 분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보실 때 해지연금 예시표를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 이해가 안 된다면은 보험 가입 설계서나 이런 부분들 보면 설계사한테 반드시 요구를 하십시오. 가입 설계서에 이 수수료 체계에 의해서 받는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 7.5% 가정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를 받느냐? 그럼 회사별로 이 수익률 예시표는 다 동일해요. 근데 해지연금 예시표를 보다 보면은 받는 금액이 약간씩 틀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업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자산운용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수료 체계, 펀드는 클래스 A와 클래스 C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클래스 A는 선취부 수수료가 붙는 상품이란다면 3년 이내에 찾으려면은 클래스 C형으로, 3년 이후에 찾으려면은 클래스 A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규모를 봐서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겠다. 10년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할 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찾아야 되겠다 한 상품들은 솔직히 CMA나 정기예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 부과되는 건 없어요. 사업비 부과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이제 분명히 보험 상품, 펀드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 지금 통장들 한번 쭉 꺼내 보셔가지고요. 제가 얘기한 것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란다면 가입 설계상에 현재 사업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연금 예시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설계를 통해서 내 자산 운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도 내가 가입하신 펀드가 어떤 유형의 펀드이고 또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수수료는 어떻게 붙는지를 반드시 비교하셔가지고 나의 목표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들 금융상품의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좀 숙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운용에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